맞습니다. 지금 원로 정치인들이 다 80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66세인 기시다는 다음 원로로서 적합하죠. 예. 사실 그 아베 전 총리가 있으면 상당히 밀렸는데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그 자민당 원로로서의 거의 1순위가 지금 기시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면 가장 이제 걱정과 관심이 주목되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런 사안이 자민당 총재 후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견되고 있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교수님 의견에 따르면 누가 그 중에서 좀 유력한 후보라고 평가 내려질 수 있을지 네네.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 지금 그 일단 후보로 나가겠다가 여러 한 명 네. 정도가 됩니다. 네. 보통 4명 정도였어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많은 것은 역시 아소파 빼고는 파벌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파벌이. 예, 전에는 그러니까 파벌이 7개 정도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도 뭐 5대 파벌이라고 해서 거기서 뭐 한 사람 나올까 말까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파벌이 그 한 사람으로 지원했던 거죠, 사실. 근데 나머지 파벌은 어디 파벌에 붙들까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인데 이러한 파벌의 인원수에 따라서 그 존재가 사실 결정됐거든요. 네. 그러나 파벌이 7개 중 6개는 해제됐고 아소파는 남아 있지만 그래도 좀 자유로워요. 네. 그 이전보다. 그러니까 파벌이라기보다 뭐 거의 케파 수준. 그러니까 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도 투표하는데 상당히 자유롭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으로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이게 여러 한 명이나 나온 거죠. 네. 네, 그러나 일단 20명에 추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추천해주는 뭐 후견인 그렇죠. 20명을 확보해야 입후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첫 번째 하들이 좀 높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역시 5명 정도로 좁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거론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 3사람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볼 때 이시바 시게르라는 전 자민당 간사장 아베하고 대립한 사람입니다. 네. 네, 이 사람이 지금 일단 여론은 가장 그 사람이 높고요. 네. 여론으로서는 30% 가까이 네. 이 사람이 가장 좋다. 오히려 일본을 위한 개혁을 해줄 수가 있는 사람이다. 자민당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다 네. 좀 더 큰 시야에서 뭐 개혁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이 있고요. 근데 그러나 문제는 아베하고 대립했기 때문에 그 아베를 달았던 사람들을 그 자민당 안에 그런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겠네. 예, 이러한 부분이 좀 약점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또 그 다음 사람으로서는 거의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요새는 나오는 사람은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신지로는 고이즈미 춘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입니다. 네. 네, 고이즈미 신지로는 파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요. 그러니까 비자금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네. 그리고 41세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 지금 여러 한 명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인기는 있습니다. 네네. 뭐 아이돌 같은 외모 예. 이런 것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스가 전 총리가 그 고이즈미 신지로를 전폭적으로 지금 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시바하고 코이즈미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고이즈미의 약점은 실력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발언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반성을 안 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든가 기타 너무 많은 그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예. 그 예를 들면 환경사이니까 세계적인 그 환경 서밋 뉴욕에서 있었는데 예. 환경 문제를 토의하는데 그 스테이크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스테이크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환경 오염이 사실 생긴다. 축산업에서. 예. 라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밤마다 스테이크 먹으러 갔어. 그런 곳이라든가 뭐 아무튼간에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새 천재선거에 나가고 뭔가 1순위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런 거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을 뽑아서 되느냐라는 아,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은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여성입니다. 예. 이 사람은 저번에도 그 전체 선거에 나갔고 그 2위였어요. 네. 득표수가. 네, 그러나 여성인데 아베의 후계자라고 해서 굉장한 극우입니다. 네. 이 사람이 혹시나 천재가 되어서 천리가 되면 아베의 그 극우 아베를 달았던 극우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다 달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갈 것이고 이것은 그 코이즈미 신지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야스쿠니 신사는 코이즈미 신지로는 아버지가 갔으니까 그냥 가요. 네. 그 사람은 좀 사상 없습니다. 네. 그러나 다카이치는 확실하게 극우적인 사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코노 탐화를 무효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의 간제성을 인정한 1993년 코노 담화 이것을 무효화시키겠다. 아, 이것을 공언하고 있는 사람이 다카이치 사나이.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봐서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상식적인 사람은 이시바 시게루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예. 물론 자민당이라는 틀 속에서 그 사람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아주 많은 기대를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뭐 야스쿠니 신사에 막무가내 간다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죠. 없습니다. 예. 네네. 시바스게르. 이시바 시게루. 예. 네네. 이분이 되기를 뭐 좀 예.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이 사람이 5번째 이번에 네. 천재 선거에 나가는.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5번째 만에 예, 성공하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 일본과의 관계 또 외교 또 정치 다소간의 역사 이런 네.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대주제가 일본 경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는데 네. 일본 경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 잃어버린 30년 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교수님이 이 현직 이 커리어 기간 동안에 있는 내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네, 네. 그 대로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경제 정말 잃어버린 30년 지나왔고 앞으로 40년으로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3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뭔가 제도약을 위해 가는 모습인지 현재 일본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그 일본 중앙은행 그러니까 일본 은행의 존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그 우에다 뭐 크로다가 10년간 이제 그 금융 완화를 너무나 네. 그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베노믹스였죠, 사실. 사실 이게 2년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금융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하면 인플레이션 2%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전산화한다 금리도요. 네. 그런 생각이었는데 안 됐던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10년까지 가도 안 돼가지고 너무나 그 저금리 정책을
쭉 해왔어요. 그래도 이제 우에다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유는 금리 정책의 전상화입니다. 사실 예. 목표는 거기에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한꺼번에 못합니다. 예. 네, 조금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혹시나 한꺼번에 그 아주 빨리 금리를 올린다면 이거는 그 1991년에 바블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0.25%, 0.5% 이거는 엄청나게 빨리 올렸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석 달에 한 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려가지고 네. 마지막에 6%, 7%가 돼가지고 일본의 거품이 완전히 깨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은행도 경험이 없는 상태여서 그냥 거품으로 그냥 죽여야 된다라는 네. 일념으로 했다고 해요. 예. 또 그런 공무원들은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투자라든가 못합니다. 사실 그 일반인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었대. 예,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은 주변에서는 돈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그 거품 빨리 죽여야 된다. 그렇게 예. 빨리빨리 했대요. 예. 이게 실패였던 거죠. 그렇겠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정말 일본 경제를 보면 너무나 성장세가 이게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네네. 제로 성장 매년 네. 제로 성장률만 지속해 왔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극단적인 완화적 그 아베노믹스 완화적 통화 정책을 운용했어도 물가가 2%로 정상화된다거나 뭐 네. 그런 일이 안 나타났던 거죠. 네네네. 그런데 22년 이제 러우 전쟁 이후에 초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감사히도 네네. 2%대를 상회하는 맞습니다. 나름의 고물가를 드디어 만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재적인 충격으로 네네네. 정상적인 물가를 만난 거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물가와 나름의 또 성장세 뭐 네네. 2%에 가까운 성장세를 봤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는 있는데 예, 그래서 7월 말이었죠. 그렇죠. 0.0에서 0.1% 정도였던 그 전체 금리, 예. 그것을 0.25%로 예.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시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서프라이즈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기타 지표가 그렇게 좋아졌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주식의 폭락 사태가 한때 8월 있었잖아요. 5일 날 예, 있었습니다. 예. 네, 다시 조금 그 3분의 2 정도는 회복됐지만 네. 그 이후 다시 좀 내려가고 조금씩 그 네. 오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예. 봐야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때는 일흥의 0.25% 인상 타이밍을 잘못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흥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푸존제 우치다라는 사람이 네. 앞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일단 인상 기조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에다 존재도 조금 말을 약간 요새는요, 뭐라 할까 부드럽게 하고 있어요. 일본 경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한다. 네.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하는 거죠. 예. 일단. 그렇죠. 네, 그러나 인상 항의는 하는데 이거는 그 일본 경제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10년, 20년 걸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전상화하기 위해서. 네.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10년 저도 이제 10년까지는 아닐지라도 네,
어쨌든 3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거의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하다가 네, 지난 3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네, 그리고 거의 연이어서 7월 말에 금리를 인상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금리를 거의 이렇게 3달 만에 2번 인상할 네, 만큼의 네. 여건이 아닌데 그렇죠. 너무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의 판단은 금리를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정상화하고 네, 싶어 네. 합니다. 근데 중립금리가 아마 한 0.5% 음, 정도를 향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가고 싶어 하는데 다만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오는 실물 경제나 자본 시장에 그 충격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에요.